언젠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말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아니면 건강 걱정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있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걱정했던 것들 중에서 진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걱정합니까? 왜 남은 인생을 걱정으로 갉아먹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법, 남은 날들을 가볍고 따뜻하게 사는 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에 네라고만 적어주십시오.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글쎄요 라고 적어주세요. 딱 그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3살 박정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설날도 추석도 가게 문을 잠깐 닫았다가 오후에는 다시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이분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야지, 집 장만해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걱정이 이분의 연료였습니다. 걱정이 없었으면 그 힘든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누워 계시면서 이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까지 뭘 걱정하며 살았지. 자식들 대학 다 보냈고 집도 있고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수술에서 잘못됐다면 나는 뭘 즐기며 살았지.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지. 이분은 수술 후 퇴원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셨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경주였습니다. 불국사 앞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내 평생 곁에 있었는데 나는 걱정에 눈이 멀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분 이야기가 혹시 내 이야기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나중에 하자.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하자. 돈 좀 더 모아놓고 하자. 건강할 때 하자.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후회하십니다. 왜 좀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명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황제도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사는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평생을 갖다 바칩니다. 에너지를, 시간을, 감정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걱정을 많이 할수록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뭔가 빠뜨리는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걱정이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립니까? 아니면 해방처럼 들립니까? 저는 이 말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모노노 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물의 덧없음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피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방 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 있는 꽃이라면 누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겠습니까?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돈이 더 많기를 바라는 것, 건강이 더 좋기를 바라는 것. 이것들은 다 지금 없는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진짜 내 것으로 살 수 있는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십시오.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76살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12해 전에 여의셨습니다. 자식은 셋인데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신 지가 꽤 됐습니다. 처음 혼자 됐을 때는 이분도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당에 심어둔 고추가 빨갛게 익은 걸 보셨습니다. 작년에 심어둔 고추였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빨갛게 익었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내년에 이 고추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분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빨간 고추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내년 걱정을 하다가 지금 이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그 후로 이분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하늘 한번 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분의 하루를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걱정, 모레 걱정, 1년 후 걱정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하루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먹은 것이 맛있었습니까? 오늘 바람이 어떻게 불었습니까?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이었습니까?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거창한 일을 이룰 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걱정은 언제나 지금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이거나 내일의 불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걱정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걱정 시간을 정하라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딱 15분만 걱정 시간으로 정해 놓으십시오. 그 시간 안에 오늘 걱정되는 것들을 다 꺼내 놓으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15분이 지나면 걱정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른 시간에 걱정이 올라오면 그 걱정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오후 2시에 나와. 지금은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걱정 미루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전체적인 걱정의 양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에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주면 오히려 걱정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걱정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걱정을 억지로 누르면 더 커집니다. 대신 걱정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되 그 자리를 제한하십시오. 이것이 걱정을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노예가 이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경계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죽는다는 걸 떠올리면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느껴집니다.
자식이 나한테 전화를 자주 안 한다는 걱정, 옆집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걱정,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다.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주 작아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1살 강태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꽤 잘 나가셨는데 50대 중반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오랜 친구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이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다. 빚이 있어도 살아있다. 사업이 망해도 살아있다. 그러면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분은 그 후에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신다고 합니다. 빚은 아직 다 못 갚으셨지만 걱정은 훨씬 줄었다고 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걱정이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비교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걱정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옵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라는데 내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친구는 제주도에 땅이 있다는데 나는 월세를 산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손자가 몇 명이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게 다 비교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8살 윤옥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 넘어서까지 친구 모임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다녀오면 항상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여행 자랑을 했는데 이분은 딱히 자랑할 게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에는 뭘 입을지 걱정이고 다녀온 후에는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며칠을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충분히 잘해줬어. 엄마가 그 힘든 세월에 우리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거잖아. 그게 자랑 아니야. 그 한마디에 이분이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친구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대신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채우셨습니다. 그게 훨씬 행복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나를 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나한테 맞는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준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했는지, 그게 내 기준이어야 합니다. 5. 몸을 움직이십시오. 걱정이 많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머릿속에서 걱정이 돌고 돌면서 점점 더 큰 걱정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사고라고 합니다. 소가 먹은 것을 다시 씹는 것처럼 같은 걱정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반추사고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줄여줍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의학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2살 한성국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할 게 없다는 느낌으로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동네 뒷산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걸으셨다고 합니다. 숨이 차서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더 걸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산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걱정이 작아집니다. 내가 매일 걱정하던 것들이 저 아래에 작게 있더라고요. 걷는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집 앞 골목이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이어도 됩니다. 걷는 동안 걱정을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냥 걸으면서 그 걱정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걱정도 지나갑니다. 멈추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6.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구한 결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으면 한 달 후에 행복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뇌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한 것을 먼저 발견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매일 맹수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뇌는 아직도 그 습관대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감사 훈련입니다.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무릎이 덜 아팠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됩니다. 매일 밤 이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한 달만 해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살 조옥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십니다. 매일 혈당 체크를 하셔야 하고 식단 조절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셨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싶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권유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당뇨 때문에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 걷기 운동 덕분에 동네를 더 잘 알게 됐고 이웃도 사귀게 됐다는 겁니다. 당뇨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십니까?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어차피 끝이 있다면 그 끝까지 가는 동안 최대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 겁니다. 걱정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걱정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셋째는 죽음을 자주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교를 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감사한 것 3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만 잘 돼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변하는 것도 딱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몇 번입니까? 댓글에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1번이면 1번, 3번이면 3번, 여러 개면 1번, 4번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일도 그 기적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